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정치판 이야기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잘 아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면서 네. 뛰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좀 투박하게 표현하면 이제 뛰어들었다 전선에 이제 몸을 올렸다 참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제 양평 게이트 관련해서 네. 사전에 경기도와 아예 협의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막 반박 기자회견 같은 걸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는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이런 걸림돌이 없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잘 놔줬을 텐데 진짜 그때 김은혜가 떨어지길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 한준호 의원이 그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경기도에 그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참전해서 오히려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강덕구 의원, 김두관 의원, 혼자는 아니군요. 하여튼 두세 분 또 특히 대한민국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힘이 될까요? 김동연 장관, 김동연 부총리 또는 김동연 지사가 지금 저렇게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본인에게 정치적 플러스가 되는 행보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대권 꿈을 꾸고 있다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경기도지사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대단히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이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유인태 전 총장도 원희룡 장관을 평가하는 말에 굉장히 고개가 끄덕거려졌는데 이렇게 사람이 타락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면 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막 쌍욕은 뭐 생긴 걸 보면 쌍욕은 하실 분 아니니까 우리처럼 막 길거리에서 막 우리는 막 지르거든요. 그런 분 아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강력하게 나서서 좀 전면전, 전투적 좀 이런 좀 지도자의 모습 이러면은 본인도 좋고 좀 양평 게이트도 국민들이 좀 더 각인시키는 효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이제 현재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물론 이제 그 가장 먼저 참전한 사람은 원희룡 국토교 장관이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참전자인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참전자가 아니고 전쟁을 발발시킨 사람이죠. 맞아. 도발자구나. 도발자인데 일단은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가 좀 참전이 약간 좀 늦었던 게 그 도로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때 약간 참전이 늦은 건 사실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참전한 이상은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김동연 지사가 세게 들이박으셔야 될 겁니다. 괜히 그냥 사소하게 가볍게 들이박으시면 오히려 저 우스운 사람들이니까 거의 뭐 한마디로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속하더라도 일단은 그 김동연 지사가 늦게 참전하신 만큼 강하게 들이받으셔야 된다.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연 이제 지사를 저렇게 하는 거 솔직히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전에 대표님께서 우리 같은 거리의 이제 투사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에서는 우리가 됩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게 고급스러운 이미지 가지고 죄송합니다. 변호사님하고 일단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안진걸 변이자 이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하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안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참전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과 맞닿아 있는 데가 사실은 경기도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 지자체를 세 군데 이상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광역이 개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째입니까?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제 참전했다는 건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그럼 참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참전을 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검토했던 경기도 나름의 문서, 경기도가 개입했던 어떤 여러 가지 공문들, 회신했던 내용들 안 밝혔으면 거꾸로 저는 거꾸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투사 이미지를 갖고 대선 가도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해석은 제가 볼 때 지금 조금 빠르고요. 왜냐하면 투사 이미지 없이도 이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가 지금 그 국토부의 여러 가지 협의 문서에서 배제된 것도 지금 나왔고, 그 경기도의 문서에 보낸 거랑 또 다른 뭐 이중 문서도 비슷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김 지사님께서 요직을 거치면서 이 문제에서 둘째 가름 서로 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투사 이미지를 쓸 필요도 없이 행정의 ABC만 제대로 짚어줘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댓글에는 이제 간동현, 저는 뭐 간철수 이런 건 내가 봐도 간동현은 처음 듣네요. 간동현은 제가 강고등어라고 사실 자꾸 왜냐하면 지금 사실 좀 민주당이 어려울 때 특히 경기도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내용과 관련해서. 그럼요. 이게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민간업체가 뭐 노선 변경 제안을 했다. 외부의 힘이 어떻게 작용했나. 이 지금 약간 새로운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옛날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얽는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네. 민주당 쪽에서 보면 기왕에 참전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좀 나와서 제대로 된 펀치를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당에 계신 대변인으로서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간 보면서 말씀하시나? 근데 저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을 안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예. 그 조금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에 이 국정감사에서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기도 국정감사 때 또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고 감사 요청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정치인들 보면 국민, 시민 또는 우리처럼 평론가, 야생 전문가 이런 사람들 보면 딱 이슈가 있을 때 팍 나와가지고요. 그래야죠. 시원하게 좀 풀어주기도 하고 타이밍이죠. 대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파이팅을 해서 좀 이겨주는 것. 이슈도 와, 끌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싶잖아요. 네. 왜 김동연 좀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를 왜 스스로 못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댓글을 보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네. 방송 중에 뭐 간동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좀 흐릿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본인이 민주당원으로서 대선 승리나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나 개인 김동연의 대선 가도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뭐 네.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잖아요. TF팀 만들고 계속해서 기자회견해서 공세를 할 때 약간 한 발 빠져 있었던 부분도 이제 독자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경기도의 이 어떤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는 또 정치적인 어떤 셈법도 없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어느 골목으로 가는 게 사느냐라는 것은 그냥 동물적 감각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질문 이런 거 하나 드리고 싶죠. 이제 현장 정치를 쭉 하고 계시고 또 특히 경제 현상 정치나 분석력이 아주 탁월하신 우리 박시동 소장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김동연은 그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가 이재명이 죽든 안 죽든 나는 이 문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 거기 있네. 원희룡 네가 바꿔준 거 맞네. 그 근거는 우리 도의 천지다 지금 이거. 이거 확 까발리면 본인 스타 될 것 같은데. 바로 저하고 대표님하고 의견 똑같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반추해 보시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대선 후보로서 그 정도의 신뢰를 범야권에서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요. 예. 큰 사건이 있었죠. 쳐들어갔죠. 그때 이재명 지사가 쳐들어갔습니다. 예. 직접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내가 잡으러 간다고 잡으러 기억납니다. 갔어요. 잡는 기억납니다. 개념이에요. 그게 라이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네. 그때 저는 조금 뭐 이런 걸 느꼈어요. 무협 활극을 보는 줄 알았어요. 칼 들고 장수가 직접 적진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도지사급 정도 되면 그냥 안에서 지시나 하고 행정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그 규정들, 보건법들, 시행규칙까지 다 살펴가면서 내가 권한이 있다. 직접 행사한다라고 해서 행사에 이 말단 공무원이 도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활극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아마 결정적으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크게 각인이 됐거든요.
거의 유사한 사건일 수도 있었어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 정치적으로 조금만 감이 있거나 동물적으로 감이 있는 사람이면은 진작에. 이거는 노 리스크, 무조건 100% 얻는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노 리스크 이거는 뭐 그냥 주워 담는 기회죠.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입장에서는 치고 나갈 자료가 얼마든지 많고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고 이 사건의 모순점들이 지적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 지금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지금 당장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건이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70~80%가 사건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몇 년 전 이재명 대표처럼 활극을 보여주지 못한다?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이밍을 시기하고 있다. 제가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예전에 쓰셨던 책을 하나 봤어요. 갑자기 책 제목 결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봤는데 이분 스타일이 슬로우 스타터더라고요. 예, 가장 반응이 좀 느리신데 대신에 이분이 한 가지 야심을 줬습니다. 어떤 야심이냐면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4번째 상고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은 있어요. 네 번째 상고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두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세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 동지 상고인데 자기가 이제 4번째 상고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이 있는데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 세 분은 한마디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저기 뭐 빠르신 분인데 근데 그런데 최근에 어떤 말만 하면 뭐 이를테면 뭐 특정 직업 비하, 특정 계층 비하해서 제가 참 말하게 되는데 그 김동연 지사가 은행원 맞아요.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주파만 하나를 튕기시는 튕긴다. 게 좀 주파는 튕기다고 할까? 그 선한 분으로는 충분히 우리 네. 이해하잖아요. 바르고 착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분. 근데 이제 댓글에도 이런 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럼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국민들은 선한 대통령보다 정의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대통령 이런 걸 좀 원하지 않나요? 그래야 좀 과거에 우리 쌓여있던 구태를 또는 잘못된 사회 현상들을 혁파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이런 걸로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분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질문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씀 주세요. 그러면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 될 수 있다 없다? 이재명 대표님은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역시 정치적이었어요. 그리고 네. 김동연 지사와 관련해서는 그 슬로우 스타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대선 때 단일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막 이런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 되면 어쨌든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완전 있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후보 이재명이 좀 분이죠. 억울하고 네. 한마디 하고 뭐 저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 이쪽 직접 막 저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죠. 드러내면 전국구로 계속. 그게 약간 이제 커먼 센스 일반 상식 아닌가요? 대통령 정도 대권으로 가는 사람. 근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신중하고. 당 대표가 또 어려울 때도 보태지도 않고 그렇죠. 원희룡의 구석에 몰려서 윤석열 부부가 완전 걸렸는데도 지금 이제 나와서 하나마나 한 물론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마나 한 의미 있는 말씀 하신다. 이러면 본인에게도 손해가 될 텐데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좀 정치인 김동연의 한계로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딱 적시에 뭔가 이슈를 끌어가고 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과연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지금도 댓글 주시는 걸 보면 야 이재명 같으면 진작에 했다, 진작에 갔다, 진작에 기자회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렇지만 반대로 신중함이라는 자산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매력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진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또 경쟁하는 후보군 그리고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주자라는 생각에는 저는 그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냥 정치인이죠, 뭐. 100% 그렇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좀 다른 행정가냐? 아니죠. 선출을 통해서 된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인생은 여지까지는 최소한 그 대선 후보 나오기 직전까지는 100% 행정가로서의 삶이었죠. 한 번도 정치적 운동, 정치적 셈법, 정치적 문법을 통해서 정치판에서 살아남거나 검증되거나 거기서 이겨보려고 노력한 적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지위는 지금 행정가 반, 정치가 반. 이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지위, 자기에게 주어진 자격 또는 권한 이것에 대해서는 좀 훈련이 덜 된 것 같이 보이고요. 말씀들은. 그렇다면 만약에 대선을 꿈꾸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인생을 걸고 덤벼도 될까 말까 하는 진짜 정치판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의 그 정치 훈련 정도 가지고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아직은 좀 섣부른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지만 참전이 늦었지만 혹시 만약에 치밀 하셨다면 이제 오래 준비한 도시락 포탄을 들고 와서 하나씩 던지면서 내가 판을 뒤집는 걸 보라 이런 식의 뭐 이게 앞으로 이제 이 판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또 새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단순하게 기자회견 한번 딱 하고 경기도 입장은 이겁니다. 제가 한 달간 지켜봤더니 저도 이상합디다. 이러고 물러난다? 이 정도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박시동 소장을 자기 대권을 위해서 영입하겠다. 영입 제안이 왔습니다. 정책 상무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일단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그래 따져본다고? 생법 주판. 제가 보니까 정무부지사 정도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약간 좀 지루한 얘기를 하면 역사를 봤을 때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전이 늦었던 나라가 주요 교전 국가에서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참전 늦었지만 결국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게 한마디로 그 당시 저기 뭐 미국이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동연 지사가 참전은 늦었습니다만은 김동연 지사가 현재의 민주당 정치 중에는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 경기도 지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 정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전은 늦었지만은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이제 쏟아 부어야죠. 전쟁터에. 그 자원이 어떤? 경기도라면은 정보도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적 정보 같은 거.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법령상으로도 그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걸치고 있으면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모든 게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자체, B 지자체가 다 도로하고 싶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다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모아서 경기도가 경기도 안으로 만들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김동연 지사의 게이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사안은.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뭐 조건에 대해서는 각자 지도자도 생각이 다르고 국민도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지도자하고 스스로 때를 기다리는 지도자 있잖아요. 저는 때를 기다리는 지도자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어요. 뭔가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도자한테 저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겠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제 안진걸 소장, 강덕구 의원 이렇게 해서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한 건을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고속도로 총점을 바꿔가지고 그 대통령 부부의 그 일가 땅에 이익을 주겠다. 이 시도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진짜 안 된다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뭐 원희룡이 지금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도가 왜 이걸 나서가지고 좀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정보 접근도 안 되고 또 제보 받아서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왜 하지 않느냐. 정말 제가 너무 의아해했는데 또 지금 나오기는 왜 나와요 또. 그럼 계속 나오지 말지. 이미 이거는 뭐 야전사령관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정부 내에서는 이걸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제 지금이라도 나서서 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정말 그런 기대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 의견은 저분이 저 다음에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믿는 구석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다. 동시에 이제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아닌 이른바 부동층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양당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중도층이나 스윙 보터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오히려 참전이 늦을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핵심적인 지지층은 민주당 고정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이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어쨌든 지난 지선에는 찍어준 거 아닌가요? 사실 김동연 지사를 보고 찍어준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지사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만은 사수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지지층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의 당선 1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도 그런 게 파다예요. 후보가 유승민이면 이겼다는 말이 파다한데 여하튼 김은혜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유승민 쪽 있는 계신 분으로부터 유승민 의원이 당원들을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다. 유승민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경선에 이길 수가 없죠.